자,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서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게 되면요 배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인까지도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돈과 돈 사이에 끼면요 가족의 등을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론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토지 공개념은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정책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정말 이상적인 정책일 수는 있지만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2020년도 토지 보상금이요 45조 원에 달합니다. 이 토지 보상금이 뭐냐? 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합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교를 개발을 해요. 하남을 개발을 해요. 아니면 지금 신도시들, 제3기 신도시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나 민간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이 지역의 신도시나 이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토지가 필요하니 당신들이 어느 정도 정당하게 느낄 수 있는 토지 보상을 하고 당신들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오겠다라는 게 토지 보상금입니다. 자, 이 토지 보상금을 통해서요 그렇게까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룰입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정부가 쓰겠다는데 줍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주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토지의 공개념은 어떤 것이냐? 자, 정부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만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내가 이 토지를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내 생활이 너무 어렵고, 내가 이 토지를 팔아서 무언가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팔라고 하는데 팔지 말랍니다. 누가요? 정부가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자, 내가 내 땅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 목적이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거나 어떤 특수 목적을 통해서 내가 토지를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제한을 합니다. 이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금을 좀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소유와 처분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 적게 걷겠다 이거라고 아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태까지의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땅을 쓰겠다고 하면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줍니다. 소유권을 줍니다. 정부에게 줍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는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헌법 제23조예요. 헌법 제23조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공공의 사업을 용지 취득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이 시행되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합쳐서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 헌법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쓰겠다는 겁니다. 정부 쓰세요. 쓰는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쓰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토지공개념은요, 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그런 정책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토지 공개념이요 시행이 안 됐던 게 아닙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이 토지 공개념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위헌 판정받고 폐지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이 정책도 2001년 12월 말에 부과가 돼서요 2002년 1월에 수도권 외지역 폐지됐고, 수도권은요 2004년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자, 토지 초과 이득세 1998년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졌던 토지 공개념 모든 제도들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다시 살린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치는요 민심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납득할 만한 수준은 이해를 해주고 갑니다. 왜냐고요? 국민들도 공국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껴도요 그래도 국민들은 참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두거나 이 내 재산권에 침해를 받거나 내 재산권에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게 되면요, 그때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용이요 평소에는 얌전해요. 잘 길들여집니다. 근데 용 밑에, 목 밑에 이 비닐이 한 방향으로 돼 있는데 비닐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 영린이 있어요.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용이 돌변합니다. 순했던 용이요 길들여졌던 용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 토지 공개념을 잘못 건드리면요 국민의 영린을 건드려서 현 정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현 정권, 현 여당이요 정말 민심을 잃어서 한 번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을 실행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볼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2019년 4월 3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이런 토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소유한 평균 토지의 면적이 전체 국민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 평균도 2.1회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 자,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농지가 임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개인보다요 15배 토지 많이 갖고 있대요. 고위 공무원들은요 2배 토지 많이 갖고 있대요. 근데 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토지가요 임야, 산하고요 논이랍니다. 임야, 산하고 논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왜 이들이 논과 산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싸고 양만이 그 땅을 사놓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몇천 원, 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산 땅이요 몇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요 그 땅을 많이 사놓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공무원들도 땅을 갖고 있는데 이 토지 공개념을 한다? 여러분, 이 정책은요 이상적인 정책일 뿐이지 절대 시행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혹은 시행이 되더라도요 순간 민심이 돌아서기 때문에 민심 돌아서면 종잡을 수 없게 이 여당이 갖고 있던 민심을 한순간에 역전돼 버리기 때문에 그 명분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행을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없고 실행을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하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과거에 나왔던 정책들 다 폐지됐고요. 현재 국회의원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생각해보고 고위공무원들 갖고 있는 자산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국민들의 민심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은 절대 시행할 수가 없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깔끔하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토지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라도 쪽은요 현 정권이 굉장히 많이 사업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새만금은요 현 정권이 미는 국책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새만금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힘을 더해줬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새만금 부안에 여러분들이 당차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친구 니시프렌드였습니다.